김광석 씨의 미만이지만 오늘 기자회견 하신 거 보니까 딸의 유기 치사 피의자로까지 오늘 지목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해순 씨에 대해서는 어젯밤까지도 제가 같이 연락을 해보니까 집 앞으로 그리고 어디 있을지 위치 추적하면서 자맹하시면서 만나려고 기다리셨던 것 같던데 말이죠. 네, 일단 서해순 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게 저희한테는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네. 저희가 영화 김광석을 통해서도 밝히고 또 주장했지만 김광석 타살 사건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네. 이번에 나타난 것처럼 서현 양의 사망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일단 이분이 외국으로 나가시려고 하는 조짐이 파악이 돼서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출국 금지 조처를 저희가 당부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의 일거수일투족과 관련해서 계속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분이 현재 어디로 이동 중이신지. 근데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분이 대구 쪽에 거처를 두고 있었어요.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구 김광석 거리에 김광석 스토리하우스라고 하는 일종의 뭐 라이센스 숍 그리고 박물관 같은 네. 걸 운영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이제 시와 구청의 지원을 받아서요. 근데 거기에서 일단 안 보이신 지가 꽤 됐고 계속 서울 쪽 공항 가까이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위치 추적이 되는지 이따 또 잠시 뒤에 여쭙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해외 도피를 준비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를 하셨기 때문이죠. 네네. 딸이 숨졌던 거로 저희가 이야기를 짚어볼까 합니다. 워낙 유일한 김광석 씨의 피부치로서 그렇지만 또 유일한 재산 상속을 여였죠. 하게 되는 상속녀로 분류되기도 했었죠. 네네. 오늘 제기된 주장에 따르면 딸이 이미 숨진 채로 병원에 왔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그 정도 될 때까지 도대체 엄마는 뭐 했길래 많은 분들이 오늘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21년 전 김광석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초 네. 발견자가 서해순 씨였고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이게 병원에 와서 치료 중 죽는 것과 네. 사망한 상태로 도착하는 것, 그 대단히 큰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서해순 씨가 서현 양의 발견을 했고 네. 경찰 발표에 따르면은 치료받다 사망한 것으로 돼 있는데 네. 안민석 의원과 또 저를 통해서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은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숨져 있었다. 네. 상당히 중요한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계속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 또 네. 119 요원들이 수송 과정에서 또 의혹이 있는 부분을 또 목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 역시 지금 팩트를 저희가 파인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현 양의 수송 과정에서 후송이 있죠. 의혹이 있는 부분이라는 게 어떤 걸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는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과정에 발견됐다. 네. 뭐 이런 두 가지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집안 분위기가 조금 남달랐다. 뭐 추상적으로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남자분이 한 분 있었다고 그래요. 남자분이라뇨. 그 집에 서해순 씨 말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면 네. 서현 씨가 거의 죽음에 임박했던 상황이었고 또 119가 도착해서 후송하려고 했을 당시에 어머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신원 미상의 남자도 있었다는 건가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지금 안민석 의원 등이 119 당시 요원을 지금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만간 추가적인 당시 발견 정황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친척인가요? 상당히 이번 사건과 네. 21년 전 김광석 씨 타살 의혹과 결부돼 있는 분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타살 의혹과 결부됐다고 하면 많은 분들은 아직까지는 이건 뭐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긴 하지만 김광석 씨에 대한 타살 의혹까지 제기했었던 이상호 기자이기 때문에 그 남성이 관련이 있다고 하면 서해순 씨하고 친밀한 관계라는 말씀이신가요? 친밀하지 않은 분이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이틀 앞두고 새벽에 한 집에 있지는 않았겠죠.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명예훼손도 우려가 됩니다만은 그분의 역할 자체가 21년 전에도 상당히 중요했던 분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관계라든가 거기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때 어떤 행동에 개입을 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경찰에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원 미상의 남자.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새로 가정을 일구셨기 때문에 서현 씨의 의붓 아버지 역할을 하시는 분 그런 상상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가능한 상상이죠. 그런데
제가 21년 전에 김광석 씨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네. 그 남자분이 서현 씨로 봤을 때는 함께 있기 불편하신 분이었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네. 저희가 종합적으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서혜순 씨 주변인들을 통해서 저희가 취재를 했기 때문에 네. 사실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서혜순 씨를 다 두려워하거든요. 아직도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겁니까?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특히 영화 개봉 이후에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종합하자면은 2007년 사망 이전에 딸 서연 양과 어머니 사이가 불편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 얘기를 자주 했다고 그래요. 서현 씨가요. 네, 서연 양이. 서연 양이 어머님에 의해선 상당히 무슨 뭐 발육 장애가 있고 정신적으로 뭐 문제가 있는 아이처럼 묘사가 되고 있는데 네. 저희가 광범위하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단히 총명하고 밝고 명랑한 의사 표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던 친구예요. 이 친구가 아버지 얘기를 자주 했고 아버지의 죽음과 일정적으로 관련 있는 분과 함께 있었다는 그런 네. 분위기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갈등 상황이 네. 지속되고 있었다, 구조적으로.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서 여쭙고 싶을 것 같습니다. 숨져서 왔든 아니면 와서 숨졌든 간에 아이가 그 지경이 되도록 엄마는 무엇을 했냐라고 많은 어머니들은 묻고 싶어 할 것 같아요. 특히 네. 아이가 크리스마스 이틀 전에 숨진 것으로 돼 있는데 네. 장례도 치르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있거든요. 어떻게 된 네, 겁니까? 그거는 마찬가지로 저와 안민석 의원이 공동으로 받은 제보에 따르면 빈소도 차리지 않고 서둘러서, 그러니까 장례를 지내지 않았다는 취지가 되겠죠. 제보입니다만은 근거 없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오늘 서혜순 씨를 고발하기도 하고 고소하기도 하고 두 가지 혐의로. 근데 첫 번째 고발한 사안에 따르면은 이른바 네. 그게 유기치사. 그러니까 적절한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죠.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폐렴이라는 것은 좀 나이 지긋하신 어른들이 오래 앓는 매우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네. 특히 흉부통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도저히 집에서 그 정도 상황이면은 치료가 불가능하죠. 매우 네.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이르도록 집안에 방치했다 하는 것은 최소한 유기치사에 네. 해당하는 점이 될 것이고, 그런 상태로 이르도록 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네.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은 이유, 이런 것들을 따져나가다 보면 우리 경찰력으로 충분히 뭔가 추가적인 단서를 포착해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웃을 수 없는 일이 그다음에 벌어진 것 같아요. 이제 김서연 양이 숨졌고요. 그리고 숨진 사람에게 대법원에서 가장 김광석 씨의 일명 뜨겁다는 앨범 4개의 판권이 그대로 딸에게 가서 네. 사실상 엄마의 관리하에 있게 됐는데, 딸이 숨진 다음에도 어머니는 우리 딸이 잘 있다는 취지로 이제 미국에 갔다, 한국에 다시 돌아올 거다라는 인터뷰를 했단 말이죠. 저희가 입수한 기사에 따르면 2008년에도 자신의 딸이 살아있는 것처럼 인터뷰를 했던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벌어진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망 3개월 이후에 네. 한 발언을 가지고 쓴 기사더군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 재밌는 게, 재밌다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있을 수 없는 일인 게, 그 판결의 요지는 할아버지인, 그러니까 김광석 씨의 아버지가 서혜순 씨의 이혼 사실, 즉 네. 다시 말하면 사기 결혼했던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서혜순 씨에게 일체의 저작권이 가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네. 이혼만은 안 하게 된 겁니다. 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까요? 즉 그러니까 서혜순 씨가 김광석을 만나기 전에 다른 네. 남자와 결혼을 했었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요. 이른바 사기 결혼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김광석 씨 부모들이 이혼까지 갔다가 대신 함께 사는 대신에 김광석 씨의 저작권에 일체 관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네. 배제된 거예요. 그런데 김광석 씨 사망 이후에 이제 이거를 강제로 서혜순 씨가 협박을 하는 내용이 저희 영화 김광석에 나오는데, 그래서 그때 소송이 제기가 되고, 소송의 주된 주장이 내가 이 아이 서연이를 키워오고 교육시켜야 하니 이 저작권이 필요합니다라고 주장해서 결국은 받아낸 거예요. 그러면 말이죠. 근데 이미 네. 받아낼 당시에 서연이는 사망한 상태였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소송에 사기가 개입된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김광석 씨의 부인인 서혜순 씨를 제외하고 다른 유족들은 서연이가 숨졌다는 걸 몰랐습니까? 전혀 몰랐어요. 아, 제가 21년 동안 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네. 서혜순 씨를 비롯해서. 근데 단 한 번도 사망했다고 말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만난 적이 없어요. 서혜순 씨하고 만났을 때는 서연이에 대한 안부를 물으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당연히 물었고, 그리고 최근까지도 네. 서혜순 씨는 자기 딸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다녔어요. 뭐라고 했나요? 딸이 뭐 너무 예쁘고 너무 똑똑하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던 것으로 저희가 직접 확인을 했어요. 딸에 대해서도 어머니로서 네. 그리고 김광석 씨의 진정한 미망인으로서 추모 활동을 많이 했던 서혜순 씨였거든요. 그 장면을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장면인지 이 기자와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날 공연을 해주신 것 같아서 제가 청소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한턱속에서 이렇게 주시는 믿지 마. 지갑이랑 하나도 안 갖고 왔어요. 야, 저도 들었습니다, 그건. 지금 사무실에서 어떻게 같이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 술 마시다가 여기서 지금 그거 해? 같이 온 거예요 지금. 지금 지갑도 안 갖고 왔어요. 네, 오늘 즐겨 같이 멋진 뮤지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아주 김광석 씨도 좋아하실 거고요. 앞으로 저희가 해외에서 인정받아서 레이블을 만들 거고요. 이게 처음 시작인데요. 음악에 대한 애정하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음악을 열심히 만드셔서 저희 좀 멋진 음악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 중에 살면서 젊은 20대의 고뇌를 김광석의 노래와 함께 하지 않은 국민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상당히 우리들에게는 아직까지도 선명한 김광석인데 판권이라든지 아니면 재산이라든지 상당했을 것 같아요. 물론 추모 활동도 열심히 하셨지만 어떤 생활을 하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까? 서혜순 씨 말이죠. 글쎄 일단 뭐 추모 활동을 열심히 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저희가 확인한 결과 대부분 언론 플레이였던 거였거든요. 언론 플레이 하시면 어떤 말씀이시죠? 어떻게 지내셨길래요? 이를테면 저 영상이 이제 2012년인가요? 네네. 그때 이제 김광석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서울 재즈 아카데미라고 하는 곳에다가 기부하는 그런 순서였어요. 네. 근데 저게 단 한 번으로 그쳐버렸고 그나마 아주 소액이었던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들은 대부분 김광석 씨를 내세워서 앨범을 팔기 위해서 주로 기획된 마케팅 차원의 일이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케팅이든 아니면 어떤 길이든 김광석 씨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재산 어느 정도고요? 어떤 생활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사망 당시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홍대 주차장 골목 네. 바로 뒤에 있는 4층짜리 건물이니까 한 40억 정도 최소한 되는 부동산을 넘겨받으셨고 그리고 서혜순 씨가 김광석의 음원 저작권 전체 네. 전문가들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만 한 100억대 이상을 요새 호가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네. 사망 당시의 집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저 네. 집은 지금 재산이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저거는 지금 처분한 상태인데 저게 한 40억 정도에 아, 거래된 그렇군요. 걸로 저 집이군요. 추정이 됩니다. 네네. 네. 계속하시죠. 네, 그래서 일단 빌딩과 저작권, 네. 100억 원대의 저작권. 더구나 김광석은 죽은 가수가 아니라 몸은 죽었지만 계속 살아나고 있잖아요. 리바이벌 그렇죠. 되고 뮤지컬 하고 무슨 심지어 작년에는 뭐 온갖 전시에다가 홀로그램 네. 콘서트까지 있었어요. 그런 게 다 서혜순 씨의 돈줄입니다. 거대한 막대한 로얄티를 네. 요구하고 있고 뭐 다른 의미의 좋은 행사를 해도 내용 증명을 보내는. 네. 그래서 거의 내용 증명서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이 대중음악계 문화계에서는 아주 강호한 인물이죠. 네. 심지어 요즘에 뜨고 있는 한 해 한 100만 명이 다녀간다고 그러죠. 대구 김광석 거리. 네. 거기에 가면은 또 2층짜리 김광석 박물관이 있어요. 스토리 하우스라고. 거기도 운영권을 가지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거대한 부를 지금 독점하고 있고 그 결과 해외에도 한 두어 네. 군데 부동산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국내에도 서울, 강남 그리고 일단 본가는
그 기흥 쪽에 네. 골프장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콘도에 주로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요. 네. 아, 살고 계신 집이 여러 채입니까? 이분이 부동산을 특히 좋아하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부동산에 많이 좀 투자를 하신 걸로 파악이 네. 돼서 아마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되고 제보가 이어지면 아마 상당히 놀랄 만한 그런 전체적인 부동산 규모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벌써 이게 20년도 넘었고요. 또 네. 딸의 사망은 지금 이제 10년이 됐는데 그렇게까지 다 꼭꼭 숨기고서 국내에서 더군다나 도피 생활을 하신 것도 아니고 국내에서 사셨다면 본인도 뭐 이런 말씀은 할 수 있다라는 게 있지 않을까요? 전화도 최근까지 한번 시도하셨다는 걸로 들었습니다. 어떻게 예, 받고 예. 나서 서해순 씨의 입장은 뭐였습니까? 사실 영화 김광석은 주요 혐의자, 살인 의혹 사건의 주요 혐의자로 서해순 씨를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신이 억울하면 반드시 소송을 걸게 돼 있어요. 그게 현재 공소시효 때문에 김광석 사망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없는 현재로서는 네. 유일한 사실 방법이었거든요. 저희로서는 네. 소송에 걸리는 게. 그런데 오히려 잠적을 택하셔가지고 네. 저희로서는 상당히 아쉬운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힘들게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네.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랬더니 바로 끊어버리시고 이후에는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김광석 씨로 결국은 향하실 것 같아요. 시선이 말이죠. 왜냐하면 오늘 딸에 대한 유기치사 그리고 김광석의 타살 그 용의자로 서해순 씨를 지목하셨기 때문에 김광석 씨가 숨지기 전에 했던 콘서트 영상을 저희가 입수를 했거든요. 아, 네. 그때까지만 해도 자살, 거리가 멀 만큼 상당한 삶의 의지를 불태웠던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까운 시일이죠. 7년 뒤에 40살 되면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40살 되면 오토바이 하나 사고 싶어요. 돈도 모아놨어요. 그거 타고 세계 일주하고 싶어요. 괜찮겠죠? 환갑 때 죽을지 80대서 죽을지 벽에 뭐 칠하면서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인생에서 뭐 2년 반 정도는 그리 길지 않은 세월인 것 같아요.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 놓고. 마흔이 되면 오토바이 그렇지만 8년도 되기 전에 숨져버린 김광석이었습니다. 잠시 저희가 집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자 해요. 당시에 발견됐을 당시에 자살이라고 보도가 됐었던 바로 저 집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저 4층에서 숨겼던 곳이 네, 저 오른쪽에 층계인가요? 그렇죠. 옥상으로 올라가는 저게 네. 3.5m 길이의 전선줄이거든요. 아, 네. 저기에 3번 목을 감았다고 하는데 네네. 계단에 누워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저희가 실측을 해보니까 목에 감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실제 사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줄에 눌린 자국도 네. 3번 감았다고 그러는데 한 번, 그나마 앞밖에 남지 않아서 네. 이거는 뭐 자살이라고 하는 주장 자체가 설득력이 없고 나아가서 반대로 타살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단초 중에 하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그 당시에 이렇게 분명한 혐의점이 노정이 됐는데도 그냥 유야무야가 됐던 것 같거든요. 딸도 저렇게 소중한 피부치였다고 하는데 오늘 경찰 수사가 이루어진다 하면 제대로 될까요? 사실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죠. 네. 이른바 풀뿌리 여론이 없었기 때문에 저런 단초들이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나왔고 초동 단계에서 경찰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인터넷이 있고 여러 시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합쳐서 힘을 합쳐서 김광석의 죽음 그리고 김광석 딸의 죽음 의문사를 함께 좀 밝혀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도 네.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해순 씨가 입장을 전해주실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바기 때문에요. 어쨌든 서해순 씨 입을 통해서 이 모든 의혹에 대한 성명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훈 기자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김광석 씨의 미만이지만 오늘 기자회견 하신 거 보니까 딸의 유기치사 피의자로까지 오늘 지목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해순 씨에 대해서는 어젯밤까지도 제가 같이 연락을 해보니까 집 앞으로 그리고 어디 있을지 위치 추적하면서 자맹하시면서 만나려고 기다리셨던 것 같던데 말이죠. 네, 일단 서해순 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게 저희한테는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네. 저희가 영화 김광석을 통해서도 밝히고 또 주장했지만 김광석 타살 사건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네.
이번에 나타난 것처럼 서현 양의 사망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일단 이분이 외국으로 나가시려고 하는 조짐이 파악이 돼서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출국 금지 조처를 저희가 당부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의 일거수일투족과 관련해서 계속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분이 현재 어디로 이동 중이신지. 근데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분이 대구 쪽에 거처를 두고 있었어요.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구 김광석 거리에 김광석 스토리하우스라고 하는 일정한 것으로 돼 있는데 네. 안민석 의원과 또 저를 통해서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은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숨져 있었다. 네. 상당히 중요한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계속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 또 네. 119 요원들이 수송 과정에서 또 의혹이 있는 부분을 또 목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 역시 지금 팩트를 저희가 파인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현 양의 수송 과정에서 후송이죠. 의혹이 있는 부분이라는 게 어떤 걸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는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과정에 발견됐다. 네. 뭐 이런 두 가지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집안 분위기가 조금 남달랐다. 뭐 추상적으로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남자분이 한 분 있었다고 그래요. 남자분이라뇨. 그 집에 서혜순 씨 말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면 네. 서현 씨가 거의 죽음에 임박했던 상황이었고 또 119가 도착해서 후송하려고 했을 당시에 어머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신원 미상의 남자도 있었다는 건가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지금 안민 그런 상상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충분히 뭐 가능한 정상적일 수 상상이죠. 있고요. 그런데 네. 제가 21년 전에 김광석 씨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네. 그 남자분이 서현 씨로 봤을 때는 함께 있기 불편하신 분이었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네. 저희가 종합적으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서혜순 씨 주변인들을 통해서 저희가 취재를 했기 때문에 네. 사실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서혜순 씨를 다 두려워하거든요. 아직도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겁니까?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특히 영화 개봉 이후에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종합하자면은 2007년 사망 이전에 딸 서현 양과 어머니 사이가 불편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 얘기를 자주 했다고 그래요. 서현 씨가요. 네, 서현 양이. 서현 양이 어머님에 의해선 상당히 무슨 뭐 발육 장애가 있고 정신적으로 뭐 문제가 있는 아이처럼 묘사가 되고 있는데 네. 저희가 광범위하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단히 총명하고 밝고 명랑한 의사 표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던 친구예요. 이 친구가 아버지 얘기를 자주 했고 아버지의 죽음과 뭐 라이센스 숍 그리고 박물관 같은 네. 걸 운영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이제 시와 구청의 지원을 받아서요. 근데 거기에서 일단 안 보이신 지가 꽤 됐고 계속 서울 쪽 공항 가까이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위치 추적이 되는지 이따 또 잠시 뒤에 여쭙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해외 도피를 준비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를 하셨기 때문이죠. 네네. 딸이 숨졌던 거로 저희가 이야기를 짚어볼까 합니다. 워낙 유일한 김광석 씨의 피부치로서 그렇지만 또 유일한 재산 상속을 여였죠. 하게 되는 상속녀로 분류되기도 했었죠. 네네. 오늘 제기된 주장에 따르면 딸이 이미 숨진 채로 병원에 왔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그 정도 될 때까지 도대체 엄마는 뭐 했길래 많은 분들이 오늘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21년 전 김광석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초 네. 발견자가 서혜순 씨였고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이게 병원에 와서 치료 중 죽는 것과 네. 사망한 상태로 도착하는 것, 그 대단히 큰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서혜순 씨가 서현 양의 발견을 했고 네. 경찰 발표에 따르면은 치료받다 사망석 의원 등이 119 당시 요원을 지금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만간 추가적인 당시 발견 정황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친척인가요? 상당히 이번 사건과 네. 21년 전 김광석 씨 타살 의혹과 결부돼 있는 분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타살 의혹과 결부됐다고 하면 많은 분들은 아직까지는 이건 뭐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긴 하지만 김광석 씨에 대한 타살 의혹까지 제기했었던 이상호 기자이기 때문에 그 남성이 관련이 있다고 하면 서혜순 씨하고 친밀한 관계라는 말씀이신가요? 친밀하지 않은 분이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이틀 앞두고 새벽에 한 집에 있지는 않았겠죠.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명예훼손도 우려가 됩니다만은 그분의 역할 자체가 21년 전에도 상당히 중요했던 분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관계라든가 거기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때 어떤 행동에 개입을 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경찰에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원 미상의 남자.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새로 가정을 일구셨기 때문에 선 씨의 의붓 아버지 역할을 하시는 분.